직접적인 그 공격, 거의 뭐 테러 수준이죠.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7.7%가 내가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SNS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정말 그 청소년들 위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2006년도에 미주리주의 메건 마이어라는 분이 그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까지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정식 입법화는 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제 법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회 각지에 좀 공론화의 장을 좀 열어서 국회 차원에서든 전문가들이든 이런 전방위적으로 한번 토의의 장이 한번 마련돼서 정말 좋은 법안이, 좋은 제도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또는 헌법상의 모욕죄 이런 부분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지만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잘 모르시는 거겠죠. 이렇게 고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처벌을 시킬 수 있을까, 여기 일단 회의를 품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미 나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 이미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당해서 이런 거 해봤자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뿐만 아닙니다. 이제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꼭 찾아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간 거는 제가 직접 이렇게 진행한 사건 중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인터넷상의 무차별적인 그 공격, 거의 뭐 테러 수준이죠. 이런 공격을 받아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그런 참 큰 문제 같은데, 이 대면에서 하는 그런 얘기야 그 순간 기분 나쁘지 지나가 버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금 더 이제 그 피해가 조금 좀 덜 할 수 있지만은, 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그런 공격들은 이게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합세를 하게 되고, 이상한 그런 공감대가 막 형성이 돼버리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인데,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그게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를 꼭 좀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시라고 하면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한 사실적시나 모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동아일보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돼서 이제 처벌받은 그 수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고, 징역형의 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처벌 수위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말이죠, 네, 이런 사이버 불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실형이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관련 법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그 재판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그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이버 불링 범죄가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일어난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핸드폰을 바로 이렇게 검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제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우리는 사실 최종적인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좀 드러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경우도 또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의 사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이 민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최소한 이 사이버 불링 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의심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은 영국의 경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사가 되겠죠. 네, 이분들로 하여금 자료들을,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고도를 접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겪었을 그런 고통과 아픔, 네. 감히 이제 짐작하기 힘든 수준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이버 불링 이런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익명성에 기댄 정말 많은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을 해서 떠날 수 없는 궁지에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치로 정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고인께서 그런 절망적인 그런 감정이 한 100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0.1씩, 0.001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누적이 돼서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욕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